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상병 사망 1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겠습니다. 헌정사 첫 탄핵 청문회 오늘 법사위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국회법 145조 2항 퇴거 불응죄에 해당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법사위원들 퇴거시키겠다는 겁니까? 지금은 145조 1항 위반입니다. 145조 질서유지 조항 1항 위반입니다. 들어가세요. 자, 경고합니다. 들어가세요. 근데 그동안에 청원권에 대해서 청문회가 이루어진 적도 없었고 또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또 이렇게 중진위원까지 오셔서 항의하는 거는 바로 불법 청문회가 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호소합니다. 불법 청문회 당장 중지하여 주시죠. 송석준 의원께서 위원장에게 불법 청문회 아니냐라고 저한테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법 청문회라면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불법 청문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법 청문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항의 농성을 펼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청문회 자체가 불법 청문회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정청래 위원장은 탄핵 청원 숫자가 규정을 넘었기 때문에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의 뭐 시장 바닥 같은 막가파식 청문회죠. 국가보안법을 여러 차례 위반을 한 전과자가 탄핵 청원인이고 그 5개 조항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후쿠시마 오염수를 잘못 처리했다, 무슨 강제징용을 처리했다, 탄핵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이유를 걸어서 저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를 망신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북송금으로 6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있는 사건, 그 사건을 이 청원을 넣어서 청문회를 하자고 그러면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청문회를 할 겁니까? 자, 그리고 송영길 대표 대표됐을 때 돈봉투 300만 원씩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렸다는 사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그 사건 진상 파악하자고 국회에 청원을 넣어서 5만 명을 돌파하면 그 민주당에서 그 청문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저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저거는 한마디로 대통령과 정권의 망신사를 주기 위한 막가파식 청문회다. 이렇게 판단하죠. 네, 조금 전에 그 입장부터 몸싸움을 벌이는 그림 좀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의 상황입니다. 청문회가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농성을 펼치면서 입장을 하려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났고요. 이 과정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얼굴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이번 몸싸움, 충돌과 관련해서 형사고발하겠다, 뭐 이것도 검토한다고 하네요. 저런 거 하지 말라고 국회 이른바 선진화법이 있는 건데 또다시 저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예견됐던 일입니다. 지금 증인 채택도 여야 합의가 안 됐죠. 증인 채택할 때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런 상황이고 탄핵을 이제 전제로 청문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이 청원에 대한 거라서 지금 여당은 지금 말씀처럼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 위법한 청원이다, 위법한 청문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절차 문제는 저는 볼 때 위법하다 보진 않아요. 절차 자체는 말이죠. 물론 민주당의 의도는 분명한 거겠죠. 탄핵을 이제 자꾸 여론전에 이제 편승해서 여론에 편승해서
하고 탄핵에 좀 가까이 가려는 뭐 예. 그런 의도만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예, 지금 전현희 의원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앞쪽에서 좀 저지하려고 하다가 좀 충돌이 있는 부분이 좀 화면에 보이기도 합니다. 2019년도에도 그 패스트트랙 그 저지하는 상황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여야 의원들이 이제 고소된 상태예요. 지금도 기소된 상태인데 저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튼 근데 저는 얘기인데 막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게 이 청문회가 예. 이게 과연 위법한 것이냐의 문제예요. 탄핵을 이제 원하는 청원이 130만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여는 건데 이게 헌정사상 전례가 없죠. 그렇죠.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도 이 청문회는 하지 않았어요. 예. 이제 그러니까 여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냉정하게 이 절차상으로만 볼 때는 이 청문회 자체가 위법하다,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볼 건 좀 희박한 것 같아요. 단지 문제는 이제 그 청원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아까 잠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것도 좀 있고 탄핵 대상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들은 이제 청문회에서 따져보겠다는 거긴 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뭐 지금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고발을 얘기하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로 이제 입장을 하려는 순간 몸싸움이 벌어져서 여야 간 지금 뭐 취재 기자들도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건데요. 물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불법 청문회다라고 이제 규정은 했지만 일단은 우리도 참석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참석을 하는 이유는 불법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참석을 해서 이것이 얼마나 불법이고 얼마나 난장판 같은 것이냐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미약한 여당으로서 저런 식의 방법 외에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정청래 위원장은 뭐 위법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취지가 중요해요. 국회에서는 단순한 어떤 이 작구보다는 중요한 게 정치적인 합의 그리고 정치적인 필요성, 대국민 필요성 이런 겁니다. 청문회는 언제 하는 거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라든가 세월호 참사라든가 이런 일이 터졌을 때 하는 게 국회의 청문회입니다. 예. 그리고 증인들 부르는 것도 무슨 저 극렬한 반미주의자 국가법법 위반자가 청원인을 내가지고 그걸 무슨 130만, 140만 그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고 해서 떡하니 청문회를 해서 대통령 영부인과 장모 또는 뭐 이종석 국방장관 이 나라의 검찰총장까지 증인으로 불러다가 이건 나라와 국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예. 이제 국민의힘 주장은 청원 심사를 가장한 이것은 탄핵 조사 아니냐. 지금 민주당이 탄핵 과정에 이거 빌드업하는 과정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지금 탄핵 청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탄핵 청원에 관련된 청문회를 여는 거란 예. 말이죠. 근데 사실 원래 탄핵을 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하면 되죠. 발의하고 이제 탄핵 소추를 이제 표결을 붙여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제적의 3분의 2의 이상 얻으면 탄핵 소추가 의결되는 건데 탄핵 청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청원이 들어왔고 청원에 따라서 지금 탄핵 청문회를 열어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자꾸 위법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근거가 좀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단지 지금 말씀처럼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차근차근 여러 가지를 이제 쌓아가는 거죠. 그런 단계임은 분명합니다. 여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이제 방기할 수가 없겠죠. 방기할 수 없는데 이 부분 자꾸 위법하다고 얘기하는 게 예. 근거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그전 정부 때도 그렇고 이런 탄핵 청문회 없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전례가 없긴 한데 전례가 없다고 해서 청원에 관련된 청문회인데 무조건 탄핵 청문회가 아니에요. 청원에 관련된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야당은 저렇게 얘기할 명분이 있는 거죠. 야당의 속내나 야당의 의도는 분명히 아는 거긴 합니다만
완전히 위법하다라고 얘기할 건가 좀 약하다는 말씀 또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 오늘 뭐 이종섭 전 장관이나 신범철 전 장관도 증인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해병대 그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핵심적인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의 가장 근거가 되는 게 이른바 해병대원 예. 이제 그 순지에 관련된 대통령실 외압 여부예요. 오늘이 딱 일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7월 19일 날 최상병이 순직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이 저 청문회에서 그렇게 밝혀지기 어려울 거예요. 그 특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국회 청문회도 그렇고 국회 국정조사에서 그런 게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정치적인 문제들, 과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청문회도 존재하는 것이고 국정조사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국회가 국정조사나 청문회 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워낙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워낙 다르니까 예. 여와 야의 생각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저런 이제 볼썽사나운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봅니다. 네. 예. 오늘 뭐 진실 규명보다는 여야 간의 공방만 치열하지 그렇겠죠. 않을까 네.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인가 그 부분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당론이 좀 모아질 것 같습니까? 당연히 부결이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에 1차 투표에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랬죠. 예. 안철수 의원 정도 한 사람 계속 찬성을 하겠죠. 도봉의 김재섭 의원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108명 중에서 안철수 의원 1명 정도 이탈을 하면 아마 뭐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그걸로 2차 투표를 해서 부결이 되면 그걸로 최상병 특검법 이슈는 저는 이제 불이 완전히 사그러들 걸로 봅니다. 소멸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예. 것은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인물 임성근 사단장은 책임이 없다, 무혐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그 사람을 법정에 세워서는 안 된다고 해서 화를 냈던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가 옳았다는 것이 경찰 수사 결과 예.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늘 또 저렇게 청문회 한다는 게 제가 계속 주장을 하지만 무슨 단순하게 절차적으로만 보면 합법이라는 논리는 국민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이 진실을 위장하는 논리예요. 청문회는 정치적인 행위고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지 무슨 뭐 단순하게 국회법에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이 2차 투표도 제가 예. 봤을 때는 부결될 걸로 봅니다. 만약에 이제 부결이 된다면 지금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가 내놓은 제3자 대법원장 추천 특검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그렇겠죠. 밝혔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야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평행선을 가게 될 텐데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김두관 후보는 이제 수정 제안한 거, 한동훈 예. 후보가 수정 제안한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받아들일 그랬고. 용의가 있다. 예.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예. 보였어요. 이게 이재명 후보와 완전히 극명하게 바뀌는 예. 부분인데 제가 봐도 이 최상병 특검 재의결은 말이죠. 예. 부결될 거예요. 부결됩니까? 왜냐하면 예. 이 지금 수정 제안론이 안 나왔으면 오히려 이탈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수정 제안론이라는 게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이쪽이 이제 여당이 피고인 비슷하게 되는 거라 하더라도 예. 여권이 말이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만 추천하는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간층에 있는 유권자들이 예. 보시기에 이거 너무 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검은 받아들이되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주체를 좀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 수정 제안안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바로 그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 알터너티브가 있기 때문에 예. 여당 의원들이 부결을 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요. 제가 봐서 그래서 다시 재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상병 특검 수정안을 내놓은 주인공이죠. 한동훈 후보. 지금 전당대회 막바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내에서 한동훈 견제도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한동훈을 임영웅 보듯 하고 있다. 한동훈이 무슨 임영웅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철우 경북지사의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나경원이가 못하겠는 거를 그걸 까발린다. 그 얘기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나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남을 망하게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임영웅 보듯이 하고 임영웅 탤런트 누구 보듯이 옷잘 입네 안경 좋네 뭐 이래가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다음은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 한동훈이 무슨 임영웅이냐, 연예인 보듯 하냐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임영웅 가수를 비하한 게 아니라 예. 그 엔터테이너, 연예인의 가장 상징적인 예로 임영웅을 든 거죠.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많은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폴리티컬 엔터테이너, 예. 정치적 연예인의 측면에 상당히 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예, 예. 뛰어난 패션 감각이라든가 안경 얘기라든가 예. 또는 그저 날씬한 어떤 이런 이 몸매 외모 이런 어떤 이 MZ 세대와 가까운 어떤 이 그 엔터테이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팬덤들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팬카페 수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가입자 수. 예. 위드 훈이를 포함을 예. 해서 그러니까 이철우 경북지사는 당의 보수 우파 정체성을 대표하는 경북 지역의 지사 아닙니까? 그 사람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예. 당대표를 좋으냐 싫으냐 판단을 할 때 이념적인 정체성, 대통령과의 관계, 예. 조직을 우선을 하느냐 아니면 개인의 인기를 우선하느냐.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처럼 당론을 따라야 되는데 당론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제안을 별도로 내느냐. 그리고 이제 나경원 사건에서 보듯이 그런 엄청난 이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 예.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어떤 평가의 논의가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연예인성, 엔터테이너성, 예. 참신성 예. 이런 것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현상을 지적을 한 거죠. 제가 그럼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동훈 지금 후보에 대해서 뭐 팬덤이 있고 뭐 말씀해주신 그런 외모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칭찬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지지자분들이 그런 외모만으로 한동훈 후보를 평가해서 지지하는 건 또 아니라는 반론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그 보세요? 반론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문제는 비중이죠. 예. 그 팬덤과 지지자들이 평가를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한동훈 위원장의 참신성,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 개혁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중도 외연 확장이 다른 후보들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 예. 이런 판단 이런 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 대한 반감, 비호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로 싫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지고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입장인 한동훈 위원장에게 쏠리는 측면도 많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당대표가 어떤 사람이 됐을 때 당이 분열로 가느냐 화합으로 가느냐 단결로 가느냐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 중심적인 논의가 돼야 된다는 주장이죠. 예. 뭐 정치인이 연예인이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팬덤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요. 또 반면에 보수에서 이런 팬덤을 확보한 정치인이 나온 적이 있냐 또 이런 또 반론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 팬덤 자체는 양면성이 있어요. 예. 팬덤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고 정치인이 팬덤이 있는 게 나쁘지 않죠. 예. 근데 그 팬덤의 이제 그 성격, 막무가내 맹목적인 지지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예.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후보를 지지하는 건 좋은데 상대방을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나오니 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팬덤 지지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건 나쁘지 않죠. 근데 열성적인 지지에 끝나지 않고 상대를 제거하려는 엊그제 이제 트럼프에 대한 그 총격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이재명 대표나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팬덤이라는 이름으로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건데 한동훈 후보는 그 아까 말씀드린 여당에서 잘 보기 드문 팬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근데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나름대로 저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좀 앞서간 예. 상황이잖아요. 전당대회가 아직 며칠 남았고 오늘부터 이제 모바일 예.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단순하게 외모나 이런 것들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특별히 그 남자들이 그 외모를 특별히 따질 게 없어요.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밖에 더 있습니까? 솔직히 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는 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게 유난히 무슨 외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은 아주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 특히 이철우 지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저 적절치 않은 발언 같이 보여요. 그 이명웅 보듯이 한다는 얘기는 이명웅 그분을 비하한 건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건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고 단지 한동훈 위원장이 다른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김진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참신성, 개혁성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지지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뭐 다른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또 지지받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명웅 보듯이 한다는 얘기는 이 우리 당원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 지금 한동훈 후보의 어떤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자꾸 외모나 이런 거에만 너무 치우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거는 경북지사 정도 무게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하는 논평치고는 그래서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뭐 객관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을 그렇죠. 판단해서 뭐 지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일반화시키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요. 한동훈 후보에 대한 당내 견제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른바 정체성을 놓고도 상당히 좀 여러 논란이 일고 있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려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철규 의원, 대표적인 친윤 의원이죠. 좌파 언저리에서 기웃거리던 자들이 숙주를 앞세워 우리 당을 넘보면서 밤나라 대추나라 훈수질을 하며 끼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중권 교수를 저격했는데요. 진 교수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다음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받아쳤네요. 영부인을 숙주라 표현하시면 곤란하다. 나는 한 번도 영부인은 물론이고 귀당 사람들한테 먼저 전화를 건 적이 없다. 우리 당을 넘본다? 어이가 없는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그 당 너 다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동훈 후보뿐만이 아니라 원희룡, 나경원 후보 다 나와 연락을 했던 사람들이고 한동훈 후보를 저격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반격에 나선 것 같거든요. 진중권 교수는 저런 반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김건희 여사도 총선 후에 57분간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 여사가 먼저 전화를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김경률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의견도 듣고 뭐 이랬어요. 그 역시 좌파에서 전향을 했던 심평 변호사 이런 사람들 뭐 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으로 이철규 의원이 저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 이유가 자 그런 사람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또는 뭐 원희룡, 나경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탐문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과 당대표 여당의 당대표가 되는 걸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총선 이후에 칩거를 할 때 만나서 오랜 시간 만찬을 할 정도로 친한 사람 김경률 전 비대위원, 진중권 교수 그런 사람들이 단순히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들이 연락하는 것과 차원이 같겠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당대표 출마 문제도 예를 들어서 뭐 얘기할 수도 있고 저는 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법을 상당히 갑자기 이상하게 찬성하는 걸로 당론으로 공약으로 치고 나오는 데는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나 진중권 교수와의 교감이나 의견 교환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는 식의 생각을 저는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추측이신 거죠? 개인적인 추측이죠.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진중권 교수가 저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내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세가 강화된 계기는 아마도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논란 때문일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사과는 했지만 말실수였다. 사과는 했지만 여파는 계속되고 있고요. 어젯밤에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한동훈 후보가 우리라는 생각이 과연 있는 것인가? 도대체 국무위원으로서 뭘 하신 건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뭐 탄원서를 안 냈다고요? 또 남 탓하는 거 이거 우리 당원들 정말 실망하십니다. 제가 탄원서를 안 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잘못 이해하신 거네요. 당에 대한 애정이 없고요. 윤석열 정부와
정말 국정의 목표와 정무적인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한 그런 애정과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나경원 의원님, 아까 그 페북에 올린 사과문 보셨죠? 네, 봤습니다.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당대표는커녕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뭐 하루 종일 의원 카톡방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투쟁을 이렇게 폄훼할 수 있냐고 난리가 났고 결국 한동훈 후보는 사과를 했는데요. 공소 취소 요청을 법무부 장관께 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자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상현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저 찬성합니다. 원희룡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자, 한동훈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으셨군요. 법을 잘못 지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직도 검사신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검사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구나. 그다음 한번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성과를 한번 볼까요? 지금 검사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사로서는 엄청난 활약을 하셨어요. 양승태 대법원장 기소하셨죠? 예, 기소했습니다. 네. 대통령님의 담당 지위를 받았습니다. 팀장이셨죠? 대통령님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자꾸 대통령님을 끌어들이시지 말고요. 자, 모두 무죄 났습니다. 네, 그 당시에 공소 취소를 했어야 됐다. 권한이 있다. 지금 친윤계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후보의 지금 입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당시 한동훈 지금 후보가 법무장관일 때, 법무장관일 때 나경원 그때 의원 신분이 아니었죠. 원내대표도 아니었고 그때 이제 2019년도에 그 있었던 패스트트랙 관련한 그 이제 충돌 사건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기소가 돼 있는데 이 공소를 취소해 주시오라고 이제 청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나경원 이제 후보도 인정한 바인데 그건 제가 봐도 법무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소 취소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검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근데 그걸 법무장관에게 청탁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걸 어떻게 이제 자꾸 그걸 당론이다 그리고 무슨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쨌든 간에 그 공소가 되고 기소가 된 거를 법무장관에게 이거 취소해 주시라고 청탁한 거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부적절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거를 폭로한 거에 대한 정책 어떤 그 잘못 여부는 별개로 하고 그건 뭐 저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했어요. 그건 별개로 그걸 판사까지 했던 분이 그거를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게다가 이재명 대표 그 영장이 기각된 거에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에게 그 질책을 하고 전 정말 나경원 후보가 판사 출신이고 아주 유능하신 분인데 그 여권의 아주 소중한 자산인데 어떻게 그런 지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시고 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정치적 공세겠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어쨌든 친윤계 의원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글부글 되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열받아서 한마디 한다라면서 당신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화양연화의 검사 시절을 보낼 때 우리는 좌파와 국회에서 처절하게 싸운 사건이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 뭐 부글부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동훈 후보도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바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당심을 좀 움직이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변수가 충분히 되죠. 한동훈 위원장의 세 번째 실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최상병 특검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자를 씹은 문제 이어서 세 번째 실수인데 이번 실수가 가장 이 타격이 클 수가 있어요. 패스트트랙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빠루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높게 들고 이 빠루를 상대방 세력에서 써서 문을 부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의원들하고 같이 복도에 누워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 여성 원내대표가 같이 누워서 엄청나게 물리적인 투쟁을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뇌리에 아주 깊이 박혀있는 사건이에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법리적으로 공소취소 취하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압박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단 그 당시에 기소를 했던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럼 공소를 취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자기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그리고 법원의 판단 이후에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사면을 하든가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런 법리적인 문제 말고 떠나서 이 문제를 저런 식으로 아주
뭔가 전혀 애정이 없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폭로를 한 것이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다. 예, 발언 내용이 정무적이지 못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예. 끝으로 두 분께 이걸 좀 공통 질문으로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친윤계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상당한 공세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톡방에서도 이제 부글부글했는데 중요한 건 답글을 다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친윤계의 의견이 확산되면서 한동훈 후보가 고립될까요? 아니면은 이른바 미래 권력에 줄 서는 의원들이 더 많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형도를? 미래 권력이 이제 현재 권력이 아직도 3년 가까이 남은 예. 긴 기간이라서 당장 뭐 대통령에게 전 상당한 뭐저 권위가 깎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권 내에서.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제가 가끔 강조하는 게 결국 민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당심이라는 게 자꾸 영남 당원들의 생각은 전혀 별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최상병 특검 얘기도 또 나옵니다만 여전히 찬성 여론이 높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받아들이되 그러나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수정쟁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만약이라는 가정이 조심스럽긴 한데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생각보다 그렇게 분열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친윤 쪽에서 예. 이걸 또 과거에 이준석 그리고 뭐 나경원 의원 연판장 돌리고 이럴 때처럼 그런 식의 행태를 보면 여권이 괴멸합니다. 그건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예.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이 도움이 되는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나름의 정무적 판단이나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 예. 여권이 생각만큼 그렇게 친윤과 한동훈 대표의 그 간격이 전 그렇게 많이 벌어질 것 같지 않아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상당 기간 눈치 보기, 침묵의 견제와 정쟁이 지속이 될 걸로 봅니다. 상당 기간. 변수는 첫 번째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서 자신이 공약한 최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일 것이냐. 그러면 또 다른 파장이 생길 수가 있고 예. 제가 판단할 때는 포기할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본인이 지금 나는 제가 눈치로는 괜한 것을 자기가 끄집어냈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당원들과 의원들이 이제 눈치를 상당히 볼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야당의 저런 청문회라든가 탄핵이라든가 끔찍한 공세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몸을 던지느냐 투쟁에서 이 세 가지 정도로 아마 판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이 제가 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드렸는데 뭐 쇼인도가 될 거다. 그 다음에는 유리창 깨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 당대표가 실제로 된 이후에는 또 지금은 미지수라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일단은 예. 유리창부터 갈아 끼겠죠. 예. 유리창부터 멀쩡하게 해놓고 예. 일단은 하여튼 뭐 대통령도 필요하고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예. 일단은 쇼윈도로 갈 겁니다. 예. 웃는 모습으로 가지만 여러 가지 폭탄이 숨겨져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